저는 올해 40살이 된 광고 대행사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안정된 직장, 예쁜 아내, 건강한 아들까지.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요. 맞아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9년 차예요. 아들 민준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죠. 아내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게 처음엔 참 좋았어요. 신혼 때는 둘이서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자주 다녔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온전히 민준이에게 매달렸고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게 됐죠.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내도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때부터는 서로 정말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출근 준비로 정신없고 저녁엔 둘 다 녹초가 돼서 말 한마디 못 나누고 누워버리곤 했어요. 가끔은 같은 집에 살아도 그냥 남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주변 부부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와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매출 목표는 자꾸 올라가는데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늘어났죠.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머릿속엔 온통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도 위로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늘 지쳐 있었죠. 출판 마감에 아들 학원 스케줄까지 챙기느라 본인도 버거웠을 테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버려진 느낌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신제품 촬영 프로젝트가 잡혔는데 외주로 포토그래퍼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5 정도 되어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더군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던 어느 날 촬영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조명이 고장나고 일정도 엉망이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녀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네, 좀 그렇네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슬쩍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 한 줄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뿐이었죠. 그런데 조금씩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부장님, 주말엔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죠. 아들이랑 놀아주거나 쉬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어요. 저는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회사에선 지치고 집에서도 말 붙일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위험한 길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처음엔 그냥 말 상대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문자가 오면 괜히 설레고 안 오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평범했던 일상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톡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출근 인사 정도였죠. 오늘도 힘내세요. 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어느새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더군요. 아내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민준이 숙제 봐주랴 빨래하랴 정신이 없었죠. 저 역시 집에 오면 기운이 쭉 빠졌지만 아내와는 말 섞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핸드폰만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녀는 늘 밝은 말투로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혼자 카페 갔어요. 부장님은요? 그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왠지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점 톡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알림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몇 시간 답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크게 혼이 났어요. 대표가 갑자기 회의 자리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녀 생각이 나더군요. 망설이다가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 하루네요. 기분이 별로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어요. 에구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날은 맥주 한 잔이 딱인데. 그 한 줄에 뭔가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내는 육아랑 일에 치여 바빴지만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와이프는 민준이랑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도 혼자 계세요? 그녀의 톡이 또 왔어요. 네. 그냥 조용히 맥주 한 캔 따고 있어요. 답장을 보내니 곧 이어졌습니다. 혼자 마시지 말고 다음엔 같이 해요. 맥주 한 잔 하자고요. 그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괜찮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답을 쓰고 있었어요. 좋아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손을 놓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아내가 깨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뭐 해? 아,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급히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녀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촬영 끝나고 근처에 좋은 바 알아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괜찮아요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걸까? 그냥 맥주 한 잔인데 뭐 어때? 우린 친구처럼 지내는 거잖아.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요즘 좀 그렇네. 근데 괜찮아. 그 말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요일 약속을 잡아버린 저는 그 미안함마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이 참 안 가더군요. 금요일만 기다리게 됐어요. 어느새 톡 알림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렇게 위험한 발걸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온몸이 묘하게 긴장되더군요. 가슴이 자꾸 쿵쾅거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마음이 어딘가 붕 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평소처럼 민준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약속이 들킬까봐 괜히 불안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그냥 맥주 한 잔 하는 건데 머릿속으로 수없이 변명을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혹시 그녀가 톡을 보냈을까 싶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저녁 기대돼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때도 딴 생각만 났어요.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걸까? 아니야,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잖아.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기다려지더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고 그녀에게 톡이 왔습니다. 퇴근하셨어요? 저는 거의 다 끝났어요. 거기서 뵐게요. 네. 이제 나가요. 답장을 보내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왔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오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그녀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잊어버리고 편하게 마셔요. 잔을 부딪히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 얘기, 취미 얘기, 고민까지. 그녀는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와이프는 요즘 늘 지쳐 있었고 서로 말 붙일 틈도 없었으니까요. 잔이 몇 번이나 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니 마음도 느슨해졌어요. 그녀는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아내분이 부럽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더니 제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 근처에 좋은 바 알아놨어요. 좀 더 편하게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까운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호텔 방 안.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고 저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나는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또 하나의 금기를 넘은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녀의 톡이 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다음엔 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몰려왔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톡을 보냈어요. 이번 주에도 시간 되면 또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번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잠깐 술 한 잔만 하고 오자. 자기 합리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약속을 잡고 말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맥주 몇 잔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저를 더 적극적으로 대했고 저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약은 좀 길어질 것 같아. 팀장님이 갑자기 회식 잡아서 좀 늦겠어. 처음엔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말할 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 요즘 회사 일 많나 보네. 응, 요즘 좀 바빠.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녀와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출장 갔다 왔어? 응. 피곤해서 바로 들어왔어. 그런데 아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는 잘 잤어? 응. 잘 놀다 왔어. 아내는 그저 짧게 대답만 하더군요. 눈빛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아직까진 아닐 거야. 티내지 말자. 평소처럼 행동하자.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분명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도 또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수십 번 생각했지만 그녀의 톡 한 줄이면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립다. 또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분명 조금씩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집, 그리고 그녀. 세 가지 삶을 따로따로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사에선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녀의 톡이 언제 올까 회의 중에도 괜히 핸드폰을 쳐다보게 됐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한 줄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고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회의 자료를 놓치기도 하고 보고서 제출도 자꾸 늦어졌어요. 대표에게 몇 번이나 눈치를 받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잖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좀 없어서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주는 며칠이나 만날 수 있어요? 글쎄, 최대한 시간 만들어 볼게요. 이런 톡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늘어났죠. 오늘 야근 있어. 출장 잡혀서 지방 다녀와야 해. 대표님이 갑자기 회식하재. 와이프는 처음엔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 요즘 일 진짜 많나 보네. 민준이도 아빠 못 봐서 아쉬워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그녀를 향한 욕망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모텔 출입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조마조마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출장 핑계를 대고 그녀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해서 바로 들어왔어. 대답은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씻고 쉬어. 그 말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싸늘했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와의 톡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 또 만나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를 변명으로 감싸며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와이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 말투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초조해졌어요. 혹시 와이프가 뭔가 알아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와이프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 그동안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이젠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냥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스스로를 수없이 속이며 또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며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은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더군요. 왔어? 응. 약은 좀 길어졌어.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와이프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야. 아직 모를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엔 뭐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회식 있을 것 같아. 아마 늦을 거야.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요. 그날도 또 그녀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주말. 와이프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민준이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 집에서 좀 쉴 시간 필요해서. 그래? 알겠어. 겉으론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혹시 뭘 알아보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와이프가 나간 사이 저는 괜히 거실을 서성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와이프는 돌아와서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날 제 핸드폰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때 와이프가 다가와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잠궈놔? 그냥 사생활 좀 지키고 싶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와이프는 제가 잠든 척할 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였어요. 살짝 눈을 떠보니 와이프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미 패턴을 알아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와이프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들켰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와이프가 제 핸드폰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끝났어. 다 들켰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와이프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오늘도 회사 가야지? 응. 그래야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섰지만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때도 다른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 어디에 두고 있어?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대표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와이프가 잠든 줄 알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톡창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걸 못 지웠어? 그때였습니다. 와이프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좋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와이프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 봤어. 나.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이프는 평소처럼 민준이를 챙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와이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뒤 민준이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와이프가 이미 변호사와 연락을 시작했다는 걸요.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요즘 회사 이미지에 문제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무슨 일 있어?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럴 리가요. 별일 없어요. 억지로 웃었지만 대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말없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준비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잠깐만, 그건 너무 이미 늦었어. 그렇게 와이프는 다시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저를 무시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없이 밥을 차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어요. 저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와이프는 말없이 서류를 밀어주더군요. 이혼 조정 신청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변호사 상담 다 끝냈어.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제발 우리 민준이 생각 좀 해. 그렇게 애원했지만 와이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민준이를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걸요. 며칠 후, 회사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피해가 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식은땀이 났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는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그 한 줄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나 좀 힘들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 상황 부담스러워. 잠시 연락 좀 쉬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직장도 그녀마저도.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텅 빈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법원에서 도착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및 상간자 소송 안내문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미 그녀의 신상까지 파악한 뒤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손에 쥐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진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내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고 갔어요.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녀에게도 소장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잠시 연락 쉬자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어요. 톡도 보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제발 한 번만 연락 줘.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좀 힘들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분간 잠수 타고 있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내 얘기 다 퍼졌어. 프리랜서 단톡방에도 내가 상간자로 소송당했다고 떠돌고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퍼질 줄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프리랜서로 못 일할 것 같아. 일도 다 끊겼어. 그렇게 그녀와의 통화도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녀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회사 게시판과 내부 커뮤니티에 저와 그녀의 관계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겁니다. 광고팀 부장이 불륜으로 소송까지 당했다더라. 프리랜서 누구랑 그렇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순 없어. 당분간 업무에서 빠져. 그렇게 저는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톡을 보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지금은 저를 원망할 테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최종 조정 날짜가 통보됐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와이프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도 와이프가 가져갔어요. 그게 당연했죠. 법정에서 나오던 길. 저는 와이프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한텐 좋은 아빠로라도 남고 싶어. 와이프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럴 기회는 줄게. 하지만 나한테는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렇게 와이프와 민준이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회의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톡 한 줄.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연락 못할 것 같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가족도 직장도 그녀마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대표에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와이프와 민준이의 흔적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텅 빈 칸만 남아 있었고 민준이 책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최종 합의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그 금액을 보며 그동안 내가 저지른 일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가진 것 대부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위자료로 나갔고 적금과 예금도 깨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문득문득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이 나더군요. 한동안은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와이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주말 작은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어야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응. 아빠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습니다. 와이프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민준이를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은 구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를 쓰다 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를 만나지만 그 시간마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때 톡 한 줄에 설레던 그 순간.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멈췄어야 했어요.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고 거짓말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지금은 매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춰주세요.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